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동학개미의 역주행이라고 돼 있네요. 네, 사실 코스피가 연일 장중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국내 증권사들은 이런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하락을 점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이제 뭐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전문가들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내년까지 이렇게 상승세가 이어질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내 증권사들 대부분은 내년에 최대 3,000선까지 웃돌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점하고 있군요. 네, 얼마 전 한국경제TV에서도 국내 13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좀 조사를 했습니다. 네. 가장 많은 증권사가 목표치를 2,800대로 내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지수 상단은 최대 3,100선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낙관론을 펼치는 이유가 전례 없는 규모의 증시 대기 자금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차익을 실현하고 재진입할 시점을 노린다는 건데요. 또 코스피 상장 기업 가운데 반도체나 자동차 기업의 실적이 코스피 어떤 쇼크를 벗어나서 내년에는 더 좋을 것이라는 전망에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언제나 증권사들은 좀 장밋빛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긴 하니까요.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개인들은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이른바 인버스 상품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일 코스콤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7거래일 동안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과 인버스를 약 1,573억 원 규모로 사들였습니다. 특히 일명 곧버스에는 1,279억 원의 돈이 몰렸는데요. 11월 한 달에만 6,881억 원 규모로 매수한 만큼 현 시점에서는 손실이 불가피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품은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면 손실 부담도 커지는 상품입니다. 지수가 상승하면 투자자의 손실이 커지는 구조다. 원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인버스 ETF는 지수가 하락하면 이에 반비례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예. 제가 그림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가령 지수가 3일간 100에서 90, 다시 100으로 변동을 한다면 지수가 90으로 떨어진 날은 지수가 10% 하락했으니 수익은 10%가 낮겠죠. 하지만 다시 100으로 회복한 날은 지수가 11.1% 상승했으니 수익률은 전날 대비 마이너스 11.1%가 됩니다. 3일 만에 지수는 제자리에 돌아왔어도 기간을 누적해서 수익률을 계산하지 않고 매일매일 산출하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너스 1.1%의 손실이 난 건데요. 여기에 곧버스 상품이라면 기초지수의 2배를 추종하니까 결국 2.2%의 손실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손실이 발생하면 좀채 회복하기 힘든 고위험 투자 상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런 위험한 상품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아니었습니까? 제한이 그동안 없었군요. 네, 그래서 위험도가 높은 만큼 최근에는 투자의 문턱을 좀 높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존 투자자라도 온라인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해야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또 예탁금 1,000만 원도 증권사에 예탁해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위험은 사전에 미리 알고 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곧버스 베팅하신 분들은 뭐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을 또 제가 응원해 드려야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증시가 하락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어쨌든 뭐 기관과 개인의 전망, 누구의 전망이 맞을지는 좀 지켜봐야겠는데 네. 우리 이 기자는 하락과 상승 어디에 베팅을 하겠습니까? 시청자분들은 뭐 제가 이제 폭락 전문인 걸 아시기 때문에 네. 뭐 들어도 뭐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지 않아서 뭐 줄이겠습니다. 답변을 모르겠습니다. 피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